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 차의 3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길다 보니 오고 가는 길에 사연들을 듣곤 하는데요. 매번 듣기만 하던 제가 오늘은 용기 내어 제 사연을 보내볼까 싶습니다. 제 이야기가 복수극이나 눈물 줄줄 감동 사연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게는 꽤 기억에 남는 사건이라 한번 얘기를 꺼내보고 싶네요. 설명을 위해서 제가 결혼하기 전 지금의 남편을 만날 즈음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때 저는 참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20대의 추억을 함께한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한동안 사람도 잘 만나지 않고 회사 일에만 매달리고 있었죠. 적지 않은 나이에 꼬박 3년을 사귀어서 그런지 저는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날이 머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언젠가부터 이놈이 바람이 났더라고요. 어쩐지 3주년 기념일에 여행이라도 가자는 제 말에 일 때문에 바빠서 안 되겠다 그러더니 저와 기념일마다 가던 레스토랑을 그 여자랑 둘이 갔더라고요. 심지어 일부러 나 보라고 그런 건지 철저하게 숨기지도 않았더라고요. 저는 우연이라고도 할 수 없을 만큼 쉽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당연하게도 그렇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3년이란 세월을 함께 보냈는데 어떻게 그렇게 예의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결혼해서 애 낳고 살 생각까지 했던 제가 너무 바보 같더라고요. 처음엔 화가 났어요. 나를 속이고 배신한 그놈에게 화가 났고 누군지도 모르는 바람난 그 여자에게도 화가 났죠. 그러다 그 다음에는 후회가 들더니 결국 마지막은 자책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좀 더 잘했다면 그 사람이 떠나지 않았을지, 나와 결혼을 했을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자책 말이에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저는 점점 자존감이 낮아졌고 언젠가부터 눈물로 밤을 지새우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니 조금만 지나면 상처가 아물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전 남친이 바람났다는 얘기에 친구들은 바람난 것들끼리 잘 먹고 잘 살겠냐며 얼마 안 가서 헤어질 거라 말했어요. 저도 제발 그러기를 바라며 애써 슬픔을 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진짜 좌절하는 일이 생겼어요. 대체 언제부터 바람이 났던 건지 그놈이 나랑 헤어진 지 몇 달도 안 되어서 결혼을 한다더라고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결혼 얘기를 꺼낼 때면 매번 돈이니 집이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회피하던 남자가 나보다 어린 그 여자와는 하루아침에 결혼식을 올리는구나. 결혼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랑 결혼할 생각이 없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애인의 바람을 목격했을 때보다 더욱 비참했고 더 이상 괜찮은 척할 수가 없었어요. 결혼식에 찾아가 볼까 하루에도 수십 번 고민을 하면서도 뭐가 무서운지 정말 찾아가진 못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결혼하는 날 혼자 방에 틀어박혀 눈물만 흘렸습니다. 지난 시간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치며 너무 힘들었어요. 결국 저는 그 일로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고 혼자 사는 집에 틀어박혀 두문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하니 회사는 꼬박꼬박 나갔지만 회사에서도 웃는 일 한 번 없이 어둡게 지냈습니다. 그때 제 모습을 생각한다면 누가 봐도 실연당한 여자의 모습 그 자체였을 거예요. 겨우 남자랑 헤어졌다고 사람이 그렇게 망가지는지 남들이 그런 저를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봐도 그때의 제 모습은 정말 한심했습니다. 20대의 저는 일도 사랑도 열심히 하고 취미생활이며 자기계발도 잘하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새로운 설레임으로 가득해야 할 저의 30대는 그렇게 시작부터 잿빛이었습니다. 그렇게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기를 몇 달이나 되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문득 내가 왜 이러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활동적인 것을 좋아하던 내가 주말인데도 집에서 TV나 보고 있었어요. 나 버리고 결혼한 그놈은 새 신부랑 잘 먹고 잘 살 텐데 내가 이렇게 못나게 있어서 누구 좋으라는 건지 후회가 들었어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혼한 것도 아니고 겨우 실연당한 것 가지고 그러는 게 한심스럽기도 했지만 당시에는 정말 기댈 곳 하나 없이 힘들었어요. 그래도 정말 다행히 오래가지 않아서 정신을 차렸고 저는 새로운 30대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몸을 움직여야겠다 싶어서 취미로 할 만한 일들을 알아보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등산 동호회를 알게 되었죠. 등산이라고 하면 중장년층들의 취미인 줄로만 알았는데
요즘에는 제 또래 사이에서도 등산이 유행이더라고요. 운동화와 간단한 장비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으니 진입장벽도 낮고 돈 들어갈 일도 없었어요. 그렇게 등산 동호회에 가입하게 된 저는 그 이후로 매주 동호회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우울감을 떨치려 더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몸살이 날 정도로 고되고 힘들었는데 매주 반복해서 등산을 다니다 보니 다들 왜 등산의 매력에 빠지는지 알 것 같았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산속을 걷는 것도 너무 좋았고 그 풍경이나 신선한 공기까지 몸과 마음이 모두 힐링되는 기분이더라고요. 건강도 좋아지고 말이에요. 방구석에 갇혀 있을 때는 자꾸 우울한 생각만 들었는데 나와서 사람도 만나고 활동을 하니 제 상처도 금세 잊혀지는 것 같았죠. 위험한 산길을 걸으며 생각을 정리하고 정상에 올라 저 밑을 내려다보면 내 고민 같은 것이 모두 가볍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인생 전체를 생각해보면 언젠가는 잊혀질 겨우 한 조각일 뿐인데 말이에요. 덕분에 저는 몇 달 만에 시련의 아픔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인연도 만나게 되었네요. 제가 활동하던 동호회는 남녀 구분 없이 시간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곤 했어요. 다들 30대 이상이어서 그런지 20대들 모임처럼 막 이성 간에 불꽃이 튀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었죠. 다들 각자 자기 할 일 잘 하면서 살고 등산도 운동과 취미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뒤풀이도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아주 가끔 있었고 술자리보다는 커피나 한 잔씩 하고 헤어지는 게 전부였었죠. 오히려 다른 목적이 있어서 찝쩍거리는 사람이라면 단칼에 퇴출당하곤 했어요. 그렇다고 연애 금지 조항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운동하러 모인 사람들이다 보니 다들 서로를 동료로, 친구로 생각하는 그런 건전하고 밝은 분위기였습니다. 저도 그땐 남자라면 지긋지긋했고 연애 생각도 없었어요. 주변 친구들이 선을 본다, 결혼을 한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남의 일 같더라고요. 예전엔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이러다 결혼 못하면 어떻게 하나 불안감이 있었지만 사랑했다고 믿었던 사람이랑 그런 결과를 마주하고 나니 당장 앞일은 아무도 모르고 아무것도 부질없다 싶었거든요. 그러니 결혼을 하면 하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 그냥 지금 당장의 오늘을 즐겁게 살자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정말 이상하긴 하네요. 분명 한 번도 이성으로서 관심 가져본 적 없다 싶었던 그 사람에게 저도 모르게 마음을 주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언제부터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계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꾸준히 몇 달간 등산을 다녔던 저는 그래도 늘 조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어쩐 일인지 실수가 잦았어요. 신발이 새 신이라 그런지 코스가 험해서 그런지 아니면 가을이 되어 바닥엔 낙엽이 많아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날따라 코스가 버거워서 정상까지 오르기가 참 힘들었는데 그래도 정상을 보고 나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서 하산길은 제가 방심을 했던 모양이에요. 중간쯤 내려왔을까 앞쪽에서 잘 걷던 제가 갑자기 넘어지면서 발목을 살짝 접질렀습니다. 아직 산을 내려가려면 1시간이 더 남았는데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같이 내려오던 다른 사람들이 파스를 뿌려주고 급하게 응급처치를 했지만 제대로 꺾였는지 발목은 점점 부어올랐습니다. 그래도 거기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기에 저는 동료들의 어깨에 지지해서 조금씩 산길을 내려갔어요. 괜히 나 때문에 하산길이 늦어진다 싶어 너무 미안했습니다. 완만한 길이라곤 해도 천천히 걷다 보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가을이라 해가 짧아졌는지 점점 해가 지고 있는데 저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하산이 늦어져 너무 민폐였어요. 그때 그 남자가 다른 멤버들을 먼저 내려보내더라고요. 해가 빨리 지고 있는데 민경씨는 제가 부축할 테니까 다른 분들은 먼저 내려가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도 되겠어요? 그래도 여럿이 돕는 게 나을 텐데? 산길도 좁고 여럿이 있으면 오히려 더 불편할 것 같아요. 제가 경험이 많으니까 다른 분들은 걱정 마세요. 그럼 다들 다음 주에 뵐게요. 그렇게 다른 분들은 모두 먼저 내려가고 저는 그분의 어깨에 의지하며 단둘이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성윤씨 너무 미안해요. 괜히 저 때문에 혼자 고생하시고. 미안하긴요. 제가 앞에 있었으면 제가 다칠 수도 있었는데요. 민경씨 잘못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아요. 그리고 멤버들 중에 제가 제일 경력이 오래되기도 했고 팀장인 제가 돕는 게 맞죠. 안 그래도 힘든 등산길에 짐을 지웠다는 생각에
저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몰려왔습니다. 내 가방까지 들쳐매고 나를 지지해주는 그 사람을 보며 너무 미안해서 다른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잘 걸어서 힘이라도 덜어줘야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욕심이 과했는지 잘 걸어보려고 힘을 주다 발에 더 무리가 가게 되었나 봅니다. 어느 순간 너무 아파서 도저히 걷질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더 못 걷겠어요. 아까보다 더 부었네요. 인대가 제대로 늘어났나 봐요. 더 걷는 건 무리 같은데요? 좀 쉬다가 다시 걸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죄송한데 저는 좀 쉬다가 내려갈 테니까 성현 씨라도 먼저 내려가세요. 제가 너무 죄송해서 그래요. 다친 사람 두고 어떻게 그래요? 차라리 업히실래요? 좀 불편하시겠지만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거절하겠다는 말도 하기 전에 성현 씨는 저를 들쳐업고 나머지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부담스러워서 거절하고 싶었지만 금방 해가 져서 둘 다 위험해질 거란 얘기에 더 마다할 수도 없었어요. 남의 등에 엎여 있으니 너무 민망해서 다리 아픈 게 느껴지지도 않더라고요. 게다가 민폐를 끼쳤다는 생각에 미안함과 고마움이 들었죠. 내려가는 그 길이 천리길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얼마 남지 않았는지 오래가지 않아 산을 빠져나올 수 있었고 저는 택시를 잡아 탈 수 있었어요. 오늘은 찜질해 주시고 내일 꼭 병원 가보세요. 택시 타셔선 혼자 가실 수 있어요? 걷기 힘드시면 제가 댁까지 바래다 드려도 되고요. 그건 좀 실례인가요? 여태 해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더 부탁드려요. 택시 타면 잘 갈 수 있어요. 덕분에 잘 내려왔어요. 저 때문에 진짜 고생하셨네요. 제가 너무 죄송하고 민망해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성현 씨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카톡밖에 모르는데 번호 좀 알려주실래요? 제가 나중에 꼭 밥이라도 살게요. 제가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그러니까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너무 큰 신세를 진 것 같았던 저는 나중에 밥 한 번 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괜찮다며 애써 사양하는 성현 씨의 전화번호를 받아내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죠. 그렇게 혼자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망해서 그런지 내내 그 사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처음 봤을 때부터 내 이상형에 가깝기도 한 것 같고 몇 달 알고 지내는 동안 성격도 좋다 생각한 것 같은데 이런 일을 겪고 보니 사람이 참 호감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날은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에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당분간 등산은 금지라는 말에 저는 오랜만에 혼자 쓸쓸한 주말을 보내야 했어요. 그동안은 매주 사람들 만나는 통에 외로울 틈이 없었는지 문득 혼자 된 그 시간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성현 씨 생각이 난 저는 성현 씨에게 등산 잘 다녀오라는 문자를 해봤습니다. 원래라면 지금쯤 산 입구에서 동호회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웬일인지 성현 씨도 그날 등산을 가지 않았더라고요. 사실 제가 먼저 보답한다며 밥 사겠다며 번호까지 받아왔지만 막상 단둘이 볼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부만 묻고 약속을 잡지 못했죠. 그런데 그날 마침 서로 혼자 있다는 얘기에 저도 모르게 만나자는 말을 꺼냈죠. 알고 보니 서로 집이 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만나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우리는 간단히 점심을 먹고 자연스럽게 카페로 향했고 한참이나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긴장 탓에 무슨 얘기를 나눈 건지 다 기억나지는 않지만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동호회에서는 나이도 모르고 개인사를 나눌 일도 없었어요. 게다가 그렇게 단둘이 얘기를 하는 건 처음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게 되었네요. 성현 씨는 저보다 2살이 많았고 집도 가까웠죠. 그런데 알고 보니 회사도 가까운 지역에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은 공통점에 대화는 쉼없이 이어졌습니다. 자리를 옮겨가며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게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취미도 취향도 비슷한 저희는 왠지 서로가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즉흥적이었던 그날 만남 이후 저희는 시간이 날 때마다 동네 친구처럼 종종 만나기도 했습니다. 주말이면 등산 모임을 만났고 어느 순간 우리 둘이 공유하는 비밀이 많아졌어요. 남녀관계가 다 그런 건지 2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되었고 서로 이성으로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마음을 깨닫고 얼마 뒤 저는 성현 씨에게 고백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뜻밖의 곳에서 새로운 사랑을 찾게 되었네요. 연애를 시작한 저희는 주말이면 같이 취미를 하며 데이트를 즐겼고 만나는 동안 싸움 한 번 한 적 없는 사이좋은 커플이었어요.
다시는 사랑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저도 다시 사랑을 찾게 되었고, 저는 성현 씨와 행복한 연애를 하며 2년 가까운 시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둘 사이의 신뢰는 쌓여갔고, 결혼이 두려웠던 저는 어느새 그 사람과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게 되었어요. 언제 결혼을 하자 정해진 것은 없었지만 은연중에 서로와의 결혼을 생각했어요. 문득 나중에 신혼집은 어느 동네였으면 좋겠고 아이는 며칠 낳으면 좋겠다, 이런 대화들을 나누곤 했으니까요. 성현 씨를 만나보니 저의 이전 연애들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전 남친과 달리 성현 씨는 믿음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2년 동안 제게 거짓말 한 번 했던 적이 없었고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늘 제게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저도 점점 그 사람과의 평생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서로를 닮은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되었죠. 서로 친구들의 결혼식에 동행하며 우리도 언제 결혼할지,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지 행복한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언제부터인지 남자친구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져 갔어요. 언제부터인가 남자친구는 바쁘다며 등산을 나오지 않았고 몇 번이나 저 혼자 등산을 나갔어요. 겨우 시간 내어 저와 데이트를 할 때면 무언가 고민이 있는 사람처럼 이상하게 굴었어요. 늘 웃던 사람이 웃음기가 사라지니 저는 왠지 모르게 성현 씨가 차가워졌다 생각했죠. 성현 씨, 요즘 무슨 고민 있어? 어? 아니, 별일 없는데 왜? 글쎄, 요즘 기분이 안 좋아 보여서 지금도 표정이 계속 안 좋네. 요즘 회사 일로 피곤해서 그런가? 요즘 계속 야근이잖아. 그래서 주말엔 등산도 안 하고 좀 쉬고 싶네. 남자친구는 회사 일 때문이라며 핑계를 댔지만 2년이란 시간이 그리 가볍진 않았죠. 여자친구인 제가 이상한 점을 못 느낄 리 없었습니다. 저는 분명 회사 일이 아닌 다른 일이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물어도 아니라고만 하고 도통 직접 얘기를 해주지 않으니 저는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렇게 불안한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남자친구를 굳게 믿고 있었고 오히려 걱정이 많았어요. 혹시 집에 우환이 있는지 아니면 말 못할 개인 사정이 생겼는지 말이에요. 사실 1년 전쯤에 남자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그동안 많이 힘들어하던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제가 곁에 있어서 많이 위안이 된다고 했던 사람인데 그런 제게도 말 못할 비밀이 뭘까 싶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날 저는 보면 안 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믿고 있던 남자친구에 대한 신뢰가 산산이 깨져버렸죠. 그날도 남자친구는 피곤하다며 등산을 가지 않겠다 말했고 남자친구가 나가지 않는 등산 모임을 저도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주말에 쉬고 싶다는 사람을 불러낼 수도 없었던 저는 혼자 주말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머리도 하고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집 근처 카페를 가려다가 혹시나 싶어서 남자친구가 지내는 동네로 넘어갔어요. 근처에 있다가 혹시나 남자친구가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둘이서 자주 가던 카페로 향한 저는 그곳에서 남자친구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카페에 앉아있는 제 남자친구 앞에 웬 여자가 마주 앉아 있더라고요. 뒷모습이었지만 확실히 여자였고 둘은 꽤 다정해 보였어요.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서로 하하호호 웃으면서 한참이나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제게는 요 근래 웃어주지도 않았으면서 말이에요. 그 모습에 저는 놀라서 몸을 숨겼습니다. 기둥 뒤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미 전에 그런 일을 겪었던 저는 그게 무슨 상황인지 예측할 수 있었어요. 당장이라도 뛰어가서 뭐 하는 거냐며 소리 지르고 싶었지만 저는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엔 진짜라고 믿었는데 또 그런 일이 벌어지다니 참담했어요. 나는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비참해졌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내가 오해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저는 남자친구가 먼저 얘기를 해주길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명을 기다리던 제게 남자친구는 이별을 말하더라고요. 민경아, 우리 헤어지자. 너한테 미안해서 말 못했는데 나 사실 결혼 생각 없었어. 우리도 나이가 있는데 내가 결혼 생각도 없으면서 너 붙잡고 있을 수도 없잖아. 그래서 지금이라도 헤어지는 게 맞다는 생각을 했어. 내가 다 알고 있는 줄도 모르고 이제 와서 결혼 생각이 없다고 헤어지자 말하는 그 사람이 참 황당했습니다. 언제는 하루빨리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고 싶다는 말을 했던 사람이 말이에요. 결혼은 핑계겠지. 거짓말하지 마. 그냥 나랑 결혼하기 싫은 거 아니고? 그게 무슨 말이야.
나 너한테 상처 주기 싫어. 너 위해서 이러는 거야. 그냥 내 마음 이해해줘. 웃기지 마. 나 다 봤어. 성현 씨가 주말에 웬 여자랑 동네 카페에서 떠들고 있는 거. 제가 그날 일을 봤다는 얘기에 그 사람은 그제서야 당황해 하더라고요. 나는 걱정돼서 찾아갔더니 성현 씨는 그 여자 옷깃까지 만져주더라? 대체 언제부터였어? 어쩐지 요즘 계속 이상하다 생각했어. 그런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 오해? 그런 꼴을 보여놓고 이렇게 헤어지자고 하면서 오해를 하지 말라고? 난 성현 씨가 먼저 설명해 주길 기다렸어. 근데 겨우 이런 얘기나 듣게 됐네. 됐어. 변명도 하지 마. 그래도 성현 씨는 다른 줄 알았어.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성현 씨는 끝까지 믿고 싶었다고. 근데 어떻게 나한테 헤어지자는 얘기를 해? 그냥 내가 싫어졌다고 솔직하게 말해. 그래, 너는 그래놓고 얼마 뒤에 다른 여자랑 결혼할 수도 있겠지. 그 여자랑 결혼하려나? 그땐 청첩장 하나 보내줘. 내가 가서 축하하고 축의금까지 줄 테니까. 정말 물이라도 끼얹고 싶은 걸 겨우 참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변명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할 말이 더 있는지 겨우 정신을 붙들고 일어서려는 저를 붙잡더라고요. 네가 싫어져서 그러는 거 아니야. 정말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 그러면서 그제서야 사실을 고백하더라고요. 나 저번 달에 병원 다녀왔어.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그때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 내가 불임이라더라고. 처음엔 너무 황당해서 못 믿었어. 솔직히 많이 충격이었어. 한 번도 내가 불임일 거란 생각은 못했거든. 혹시나 방법이 없는지 찾아봐야겠다 싶어서 이거저거 알아보고 다니느라 바빴어. 알고 보니 제가 카페에서 봤던 그 여자는 보험 설계사였더라고요. 혹시나 불임 시술 관련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알아보고 다녔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대요. 결국 그 일을 혼자 고민하던 남자친구는 저와 헤어지는 것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럼 나한테 처음부터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됐잖아. 대체 왜 숨긴 거야? 민경이 너한테 짐 지우고 싶지 않았어. 내가 사실대로 말했어도 헤어지지 않았겠지. 그렇다고 아이 좋아하는 너한테 아이 갖지 말고 평생 둘이서만 살자고 욕심부리고 싶지 않았어. 그냥 나 떠나서 다른 좋은 사람 만났으면 싶었어. 바보 같은 그 사람의 진심에 저는 오히려 안도를 했어요. 제가 아이를 예뻐하는 것도 맞고 결혼해서 그 사람 닮은 아이를 갖고 싶었던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그런 문제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고민이 되기는 했지만 그 사람 손을 놓고 싶지 않았어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나한테는 누구보다 성현 씨가 소중해. 나 아이 없어도 괜찮아. 그냥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자. 그날 서로의 깊은 진심을 확인한 저희는 결국 아이를 포기하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언젠가 결혼하겠지 생각했던 저희는 마음을 확인하고 곧바로 결혼을 결심했어요. 힘들 때 함께하는 게 참사랑일 텐데 지금이야말로 함께할 시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을 약속하고 서로의 집으로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안 그래도 양가 집안에서는 저희의 결혼 소식을 기다리고 계셨고 집안의 반대나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의외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고 시어머니가 저희 두 사람을 나란히 앉혀두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더 늦기 전에 결혼한다니 참 다행이다 싶다. 근데 하나 조건이 있어. 성현이 너도 알고 있다시피 우리 집이 3대 독자 집안이다. 네 아버지도 위로 누나만 내시고 너도 귀한 우리 집 외동아들 아니니. 우리 어머니가 항상 당부를 하셨어. 어렵게 이어놓은 대를 절대로 끊지 말라고 말이야. 요즘엔 딸도 예쁘고 귀엽지만 그래도 집안 기둥은 아들이지. 근데 결혼한다고 해서 둘 사이에 아들이 생길지 확신이 없잖니. 그래서 나는 니들이 결혼 전에 임신을 했으면 좋겠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혼전 임신을 하라고? 말이 되는 소리예요? 왜 말이 안 되니? 요즘에는 혼수로 임신을 해온다는데 니들이 어린애들도 아니고 나 부끄러울 것도 없다. 어차피 애 낳아서 기를 거 아니야. 좀 빨리 하자는 건데 뭐가 문제야? 어머니, 그래도 저희가 아직 식도 안 올렸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이 아니면 어쩌시려고. 그거야 그때 가서 생각할 일이고. 나도 네가 어리면 걱정이 없겠는데 네가 나이가 있잖니. 요즘엔 불임이 그렇게 많다는데 너한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확인해야 되지 않겠어? 사실 결혼을 결정하고 저희 집에는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걱정은 하셨지만 아이 없이도 잘 살겠다는 제 말에 저희의 결정을 믿고 따라주기로 하셨어요. 하지만 시댁에는 미리 알리지 못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외동아들 둔 어머니에게 미리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충격을 줄이려 결혼 후에 천천히 말씀드리려 했거든요. 결혼해서 신혼 즐기고 적어도 몇 년은 시간을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 상황에 혼전 임신을 말씀하시는 어머님께 뭐라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남자친구는 어머니가 노파심에 억지를 쓰는 거라며 자기가 알아서 해결하겠다며 제게 걱정하지 말라 말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게 진심이셨는지 모자 사이에 기어이 싸움이 났나 봅니다. 설득하는 남자친구에게 임신 소식 듣기 전에는 결혼할 생각하지 말라며 끝까지 억지를 부리셨대요. 황당했던 남자친구는 어머니더러 노망났냐며 화를 냈고 그 일로 결국 큰 싸움이 되고 말았던 모양이에요. 대체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다. 아무리 우리 엄마라지만 좀 이상해진 것 같아. 언제는 대체 언제 결혼하냐며 당장 사람만 데려오면 아무 말 없이 받아주실 것처럼 구시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그런 조건을 붙인다고? 그것도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말이 안 통한다 정말. 안 되면 그냥 허락 안 받고 우리끼리 결혼하자. 그래도 어떻게 그래. 아버님도 안 계신데 어머님은 꼭 계셔야지. 너무 화만 내지 말고 다시 잘 말씀드려봐. 그때까지도 저희는 불임 사실을 밝히는 게 좋을지 어머니를 달래는 게 좋을지 판단이 서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선 최대한으로 미루고 싶었던 것 같아요. 차라리 불임 사실을 밝히겠다는 남자친구를 막아서며 조금 더 기다려보자 말했죠. 남자친구도 좋게 풀고 싶은지 더는 화내지 않고 어머니와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가끔 제 앞에서 고충을 토로하긴 했지만 저를 봐서라도 제발 잘 풀어보라며 당부를 했습니다. 남자친구도 많이 노력을 했었죠. 대화를 들어보니 어머니의 걱정도 이해가 되기는 했습니다. 어머님은 아버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뒤로 집안에 대한 걱정이 더 많으셨던 모양이에요. 혹시나 그 집안 대가 끊겨질까 걱정스러우셨던 모양입니다. 젊어서 아들 하나 낳고 더 이상 임신이 어려우셨던 어머니는 그러지 않아도 자식에 대한 애착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평소에도 외동아들을 끔찍히 아끼시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임신에 관한 일이 아니더라도 혹시나 아들 바라기인 어머니가 괜한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으실까 하는 걱정이 있었죠. 그런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와 신랑이 하시던 어머님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신지 제 마음을 돌려봐야겠다 싶으셨던 모양이에요. 하루는 갑자기 점심시간에 저희 회사 근처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연락도 없이 오신 덕분에 저는 급하게 어머님을 맞았습니다. 제가 안부 인사를 채 끝내기도 전에 어머님은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현이가 아무리 고집을 부린다 그래도 나는 포기 못한다. 너도 성현이랑 결혼하고 싶으면 이 정도는 이해해줘야지. 다른 집안도 아니고 3대 독자 귀한 아들 데려가면서 너 그 정도도 못해주니?
어머님, 아무리 요즘 혼전임신이 흔하다 하지만 저는 좀 그래요. 그리고 어머님은 손자 원하시는데 혹시 딸이면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설마 그러면 결혼 안 시켜주시려고요? 아니 왜 굳이 나쁜 생각부터 하고 그러니? 일단 나 하자는 대로 하자니까 그래? 그래서 내가 아들 낳는다는 약도 지어왔잖니, 어? 어머님은 대체 무슨 생각이신지 아들 낳는다는 약까지 들고 오셔서는 저더러 무조건 대를 이어야 한다는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1시간 남짓한 점심시간 동안 긴 얘기를 나누진 못했지만 어머니의 의중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실망스러운 기분이 들었어요. 남자친구에게 들었던 어머니는 인자하고 좋은 어머님이셨는데 며느리라서 그런지 제게는 너무 가혹한 부탁을 하시니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 나중에 어머님이 시집살이 시키실 게 뻔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렇다고 고난을 견디고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와 헤어질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도 어머님은 제게 연락하셔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셨어요. 솔직히 내가 너를 뭘 보고 믿을 수 있겠니? 너희 집은 다른 자식도 있어서 어쩐지 모르겠지만 나 늦은 나이에 우리 상현이 낳고 참 고생하면서 키웠다. 그런 아들 그냥 보낼 수가 없다. 내가 너더러 집을 해오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가져오라는 것도 아닌데 겨우 애 하나 만들어 오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니? 이런 것도 이해 못하면서 우리 아들 뒷바라지는 제대로 하겠어? 나는 솔직히 네가 일하는 것도 마음에 걸리고 애 낳고도 계속 직장 생활할까 걱정이다. 사실 저는 남자친구에게 어머님이 찾아오셨다는 얘기도 먼저 하질 못했어요. 혹시나 또 싸움이 나서 일이 커질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남자친구가 먼저 그 얘기를 알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민경아, 엄마가 너 찾아와서 헛소리했다며. 왜 말을 안 했어? 뭐 한다고 갑자기 찾아온 사람 얘기를 들어줘. 내가 그동안 참고 있었더니 진짜 해도 너무하네. 안 되겠다. 엄마 충격을 받던지 말던지 그냥 다 얘기하고 말지. 대체 누가 숙여야 할 상황인데 그렇게 억지를 부리냐고. 솔직히 저도 더 이상 말리진 못하겠더라고요. 더 이상 숨길 수 없겠다 생각한 저희는 결국 병원에서 진단서를 떼어 어머님 앞에 보여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솔직히 그걸 보고 어머니가 어떻게 나오실지도 걱정이긴 했어요. 하지만 못 믿으셔도 어쩔 수 없고 저희도 더는 어머니의 억지를 감당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를 잡아 진단서를 들고 어머님을 찾아뵈었어요. 엄마, 그동안 엄마한테 말 못한 게 있어. 사실 나 불임이야. 우린 이미 알고 있었고 민경이네 집에도 말씀드렸었어. 엄마 충격받을까봐 미리 말을 못한 거야. 성현이 네가 불임이라니?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너희들 내가 그런다고 이런 수까지 쓰는 거니? 세상에, 민경이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애가 참 의문스러운 데가 있다? 역시나 어머님은 그 말을 쉽게 믿지 못하셨습니다. 진단서를 보시고도 그러시니 저도 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엄마, 제발 정신 차려. 이거 대학병원 진단서야. 이걸 조작했겠어? 확인 필요하면 여기에서 의사한테 전화 걸어볼까? 엄마 진짜 나를 어디까지 창피하게 할 거야. 제발 정신 좀 차려. 난 이것 때문에 민경이한테 헤어지자고 했었어. 근데 상관없다며 옆에 있어준 게 민경이야. 민경이가 얼마나 아이를 좋아하는 줄 알아? 근데 나 하나 때문에 그런 행복 포기하고 나랑 결혼하겠다 하는 거라고. 근데 엄마는 고마워하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나 하고. 지금 미안해야 할 건 나라고. 발악하듯 울부짖는 남자친구 앞에서 어머님은 그제서야 손을 떨며 진단서를 다시 들여다보셨습니다. 한참을 종이만 붙잡고 계시던 어머님은 결국 믿을 수밖에 없으셨는지 충격에 잠겨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상현이 네가 불임이라니.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엄마 때문이니? 엄마가 너 임신했을 때 몸이 안 좋아서 그랬나? 아니면 내가 너를 늦은 나이에 임신해서 그런가? 세상에, 다 내 탓인가 보다. 어쩌면 좋으니, 어쩌면. 자식의 문제를 당신 탓을 하시는 어머님이 안쓰럽더라고요. 눈물을 흘리시던 어머니는 돌연 제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민경아,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잠깐 돌았는지 노망이라도 들었나 보다. 이런 것도 모르고 나는 너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나 하고. 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제발 나를 좀 용서해다오. 어머니 괜찮아요. 얼른 일어서세요. 이러시면 제가 너무 죄송해요. 아니야. 내가 진심으로 사죄해야지. 민경아, 미안하다. 다 알면서도 결혼하겠다고 해줘서 고맙고 또 미안해. 우리 성현이 아픈 거 품어줘서 너무 고마워. 나는 이제 너희 결혼만 하면 더 바라지 않으마. 시댁 한 번도 안 찾아와도 된다. 나 모른 척하고 살아도 좋아. 그러니 그냥 우리 성현이랑 행복하게 살아만 다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둘이서도 행복하게 잘 살게요. 충격을 받아 쓰러지시는 건 아닌가 했던 저희 걱정과 달리 어머님은 혹시나 제가 파혼하겠다 할까봐 더 걱정이셨는지 제게 사과만 하시고 저희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결국 진단서를 떼서 보여드린 뒤로는 더 큰 문제 없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진작 말씀을 드릴 걸 그랬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도 덕분에 좋은 일은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상견례를 마치고 어머니는 상견례 자리에서도 내내 죄인인 모습이셨어요. 그러시 마시라 저희 부모님이 사정을 하셔도 자꾸만 죄송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무사히 결혼 준비를 끝냈고 저희는 드디어 행복한 신혼부부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어머님은 항상 제게 미안하고 고마워하셨어요. 가끔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삼키셨죠. 그 일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는 제게 참 잘해주셨어요. 얼마나 저를 배려하시는지 심지어는 명절날 홀어머니 있는 시댁에 오지도 말라며 이모님 댁에 놀러가 버리셨더라고요. 저 편하라고 그러시는 건 감사하지만 그렇다고 자식된 입장에서 어떻게 그러겠어요. 덕분에 저는 어머니와 금세 가까워졌고 지금은 종종 보면서도 큰소리 한 번 날 일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그만큼 더 해드리지 못해 죄송할 정도예요. 시댁에 놀러 갈 때면 저는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들 먹고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오거든요. 그러면서도 매번 음식이 별로였던 것 같다며 미안해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저는 부모의 사랑을 느끼고 있네요. 제가 자식이 없어서 어머님의 마음을 다 모르지만 그때 그러셨던 것도 너무 과한 사랑 때문이 아닐까 이해하게 되었어요. 앞으로 남편과 얼마나 오랜 세월을 같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서로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서로에게 진심을 다하며 가족들과 다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